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는 제대로 된 충치 진단을 받고 싶고 이게 꼭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고 충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충치 치료를 좀 제대로 좋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충치에도 충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지켜봐도 되는 충치가 있고 당장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충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애매한 경우가 여러 개의 치과를 다니면서 충치 개수가 저쪽에서는 몇 개라고 했는데 과연 이 병원에서는 몇 개라고 하는지 보자라고 그런 마인드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충치가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했는데 제가 뭐 5개라고 진단을 하면 제가 양심 치과 의사가 되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실은 환자의 치아 상태는 물론 치과의사들마다 그 충치를 치료를 해야 된다, 치료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진단의 기준도 다를 뿐더러 굉장히 이제 환자분들이 오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충치 치료를 특히 이제 치아 사이 충치를 조금 발견하면 저는 빨리 치료를 하는 편인데 이 케이스를 보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런 세라믹 인레이 치료를 하고 난 후에 뭐 몇 년이 지나도 과연 어떤 모습이 제대로 치료를 받은 모습일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라믹 인레이로 결국 이제 치료를 한 치아인데 이제 세라믹 인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치아와의 접착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접착이라는 이 부분이 치과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원칙적인 접착을 하는 게 이걸 오래 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올바른 접착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여러 편 올렸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환자분 치아 사이 충치를 조기에 치료를 개입을 한 케이스이고 이제 1년 후에도 왔어도 특별히 변색이나 틈이 없이 잘 쓰고 계셔서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전 상태 전체 엑스레이에서 보면 실은 이제 이쪽 부위가 이제 충치가 심하게 있어서 이쪽 부위에 대해서는 치료를 했고 근데 이제 이쪽 같이 명확한 부위는 실은 누가 봐도 어느 치과 의사가 봐도 여기는 충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충치가 당연히 있으니까 치료를 하는 게 맞는데 이쪽 부분은 과연 이 엑스레이로 충치가 있을까라고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충치 검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엑스레이가 바이트 윙 엑스레이거든요. 그래서 바이트 윙 엑스레이를 찍는 편이고 그리고 당연히 방사선 사진이 있으면 임상 사진을 찍고 임상 검사를 하고 또 환자분의 증상까지도 종합을 해서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빠지더라도 진단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환자분들 중에는 나 엑스레이 좀 봐줘. 이거 여기 충치 치료해야 돼?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답변이나 이런 걸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도 이런 임상 검사를 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엑스레이가 없고 필요한 경우 이제 CT까지도 있어야지만 이 환자분의 또 증상을 물어보고 그 환자분의 증상을 이제 진료실에서 재현시켜보고 이런 과정들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댓글만으로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비대면 의료, 뭐 비대면 치료 이런 거가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상 검사와 방사선 소견과 CT까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이트흉을 찍었어요. 이제 바이트흉을 찍고 이제 사람의 치아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정상적이라고 하면 이 치아의 맨 바깥쪽, 이쪽은 충치가 없는 부위니까 이쪽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치아에 이 치실이나 이런 거 치아 사이에 음식물 끼는 거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음식물이 끼게 되면 치아의 맨 바깥쪽이 무슨 마치 캡이 씌워진 것처럼 더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에나멜이라는 조직이 이제 치아의 맨 바깥쪽을 싸고 있는 거고, 이 안쪽은 덴틴이라는 구조물이 쌓여 있는데 여기는 이 에나멜보다는 확실히 이제 강도가 훨씬 약하기 때문에 충치균이 이 에나멜을 뚫는 순간 충치 진행 속도가 빠른 거고, 에나멜상에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거의 증상을 못 느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증상을 느끼는 건 옆으로 해서 덴틴으로 이제 충치가 진행이 돼서 이 신경 있는 곳까지 가까이 가면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단 것 먹을 때 아프다, 아니면 찬 것 먹을 때 아프다, 온도 변화에 불편하다, 아니면 씹을 때 불편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 부분 덴틴 부분이 어느 정도 썩다가 이 위쪽 부분이 똑깍하고 깨져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종종 있으세요. 이제 이게 정상 범주라고 하면 이쪽 부위가 이제 약간 보이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이 미세하지만 이쪽에 이 치아의 하얀 부분의 연속성이 이렇게 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치아 사이 충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충치가 있다라는 소견이 있으면 가급적 빨리 치료를 개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이 이유가 음식물이 특히 그쪽 부위에 많이 낀다. 이 반대편에 똑같은 위치에도 음식물이 많이 껴서 충치가 많이 진행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물 끼는 거가 상습적으로 끼는 부위이기도 하고, 치실이나 이런 거를 또 그렇게 자주 쓰진 않으시고 증상은 없었지만, 이제 저희가 진단하기 위해서 큐레펜을 찍어보면 이제 이 위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만 미세하게 보면 이 부분이 약간 검게 비쳐 보이는 게 관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리펜을 찍어 보더라도 이쪽 부분이 약간 검게 비쳐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디테일하게 저도 관찰을 하지 않으면 발견을 잘 못하고 놓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충치 제거 전의 사진이고, 이 부위에 제가 충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표면에 이렇게 하얗게 이제 충치가 이완이 됐고, 요 부위까지 충치가 이제 이렇게 먹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고, 이 부위에도 마찬가지로 충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은 증상은 전혀 없어요. 증상은 없으신데 반대편 치료를 하시고 이쪽 편에도 충치 가능성이 있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이 이제 증상은 없긴 하지만 저를 믿고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신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충치가 있다는 걸 확인을 시켜 드리는 편이고, 이제 양쪽 다 인네일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한쪽을 인네일을 파게 되면 여기를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여기만 레진을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환자분이 비용을 좀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인네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칙적인 접착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도 이제 교합점을 찍은 거고, 한 1년 후에 오셨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접착이 잘 된 거는 이제 다른 영상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접착이 잘 된 부분은 치아랑 뭔가 합체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경계면이 뭔가 잘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데 틈이 없다는 거고, 접착이 성공적으로 됐다는 거고, 1년 후에도 특별히 변색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상으로도
경계 부위가 깔끔하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치료 전에 여기가 이제 까맣게 조금 보였던 이 부분이 이렇게 치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치료된 것도 보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오는 거, 그리고 이쪽 부위가 인내가 제대로 접착이 돼서 틈이 없는 거,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파가지고 레진한 것도 경계 부위에 이런 틈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치료가 잘 된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이 충치를 진단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치아 사이 충치 이거를 진단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진단을 했더라도 이걸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씹냄면에 뭔가 충치가 까맣게 있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치료를 안 하고 조금 더 끌고 가고 지켜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청소년기에 우식 활성도가 높은 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치료를 개입을 해야 되지만, 성인이 된 사람들은 씹는 면의 충치는 좀 끌고 가도 된다. 하지만 치아 사이 충치, 특히 음식물이 상습적으로 끼는 부위에 충치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 그거는 하루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 치료를 할 때는 음식물이 다시 끼지 않도록 꼭 세라믹 인레이나 크라운이나 그런 보철적인 치료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치아 사이 충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충치 진단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고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